불과 5개월 전이었죠. 2025년 8월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캡틴 손흥민 선수가 런던을 뒤로하고 로스앤젤레스의 따뜻한 햇살 아래로 향했을 때 많은 이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토트넘의 새로운 시작이자 젊은 피로 수혈된 더 강력한 스퍼스의 서막이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2026년 1월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도 잔인하고 또 적나라합니다. LAFC에서 환하게 웃으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소니의 모습 뒤로 런던의 차가운 밤하늘엔 팬들의 야유와 절망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월드클래스 윙어 한 명을 잃은 것도 아니죠. 토트넘은 지금 지난 10년 동안 자신들을 지탱해온 거대한 영혼을 통째로 잃어버린 채 끝을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토트넘 팬이 아니라 손흥민의 팬일 뿐이다라며 냉소 섞인 농담을 던졌던 영국의 골수 팬들조차 이제는 고개를 떨구며 뒤늦은 후회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라리 임대로라도 소니를 다시 데려와 달라는 비명 섞인 절규가 영국 현지 방송을 뒤덮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 5개월 만에 선수들이 오고 싶어 하던 클럽에서 모두가 탈출을 꿈꾸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토트넘. 도대체 무엇이 이 견고했던 프리미어리그의 명가를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린 걸까요? 그 참혹한 괴멸의 기록을 숫자가 아닌 런던 현지의 절박한 목소리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그 14위,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불과 반년 전 챔피언스 리그를 꿈꾸던 토트넘의 성적표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숫자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 단 1승. 지난 본머스전에서 보여준 2대3의 역전패는 현재 토트넘이 처한 총체적 난국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승점이 깎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팀이라는 유기체가 완전히 분해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부임하며 야심차게 내걸었던 새로운 로드맵은 이미 시즌 초반에 길을 잃었습니다. 전술의 완성도를 논하기 전에 라커룸의 기강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피치 위에서는 서로를 향한 불신만이 가득합니다. 미키 판더펜, 페드로 포로 그리고 주앙 팔리냐까지 한때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선수들이 이제는 경기장에서 팬들과 공개 설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구심점이 사라진 자리에 각자의 이기심과 불만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른 것이죠. 영국 공영방송 BBC의 3위 목벨 기자는 이 상황을 두고 혼란이 폭발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프랑크 감독의 경질설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고 선수단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거 소니가 주장 완장을 차고 있을 땐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파행들이 매일같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토트넘이 잃어버린 건 한 시즌에 20골을 넣어주는 윙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팀을 하나로 묶고 패배 속에서도 품격을 지키게 했던 그 기준점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토트넘을 바라보며 누구보다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뜻밖의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한때 토트넘을 향해 가장 냉정했던 비평가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스널의 골수팬이자 우리에게도 친숙한 영국인 방송인 피터 빈트를 기억하시나요? 과거 그는 한국 분들은 토트넘 팬이 아니라 손흥민 개인의 팬일 뿐이다라며 뼈아픈 일침을 가했던 인물이었죠. 당시엔 우리도 그 말에 조금은 서운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토트넘이라는 클럽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한 영국인의 냉소였습니다. 그런데 소니가 떠난 지 불과 5개월 만에 그가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비웃음이 아닌 깊은 탄식과 함께 말이죠. 그는 최근 한 방송에서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땐 말을 아꼈지만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토트넘은 완전히 망했다라고요. 심지어 그는 차라리 손흥민을 단기 임대로라도 다시 데려와야 한다. 지금 토트넘은 올 시즌이 이미 끝나버린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적이 안 좋아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스널 팬인 그조차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토트넘이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공기와 같은 역할을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니의 골 결정력만 칭찬했지만 정작 우리가 놓친 건 그가 라커룸에서 뿜어냈던 압도적인 선한 영향력이었다는 반성문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따뜻한 리더십이 사라진 지금 영국인들은 비로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거대한 유산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외부의 시선이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캡틴의 완장을 물려받은 토트넘 내부의 상황은 더욱 처참한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주장 완장은 단순히 팔에 두르는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팀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보이지 않는 규율의 상징이죠. 하지만 지금 토트넘의 주장 완장은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후 주장직을 물려받은 크리스티안 로메로. 물론 그는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피터 빈트는 냉정하게 꼬집었습니다. 로메로는 훌륭한 수비수일진 몰라도 팀을 통제하는 리더는 아니다라고 말이죠. 실제로 최근 본머스전 패배 이후 로메로가 보여준 행보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리는 듯 하더니 돌연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그들은 좋을 때만 나타난다며 구단 수뇌부를 향한 날선 저격을 남겼습니다. 주장이 팀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분란을 야기하고 있는 꼴입니다. 과거를 한번 돌려볼까요?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었을 때 이런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불같이 화를 잘 내던 로메로를 진정시키고 팀의 기강을 잡았던 건 다름 아닌 소니였습니다. 피터 빈트의 말처럼 손흥민이 있었다면 로메로를 말릴 사람이 있었겠지만 지금 토트넘엔 그런 존재가 전혀 없습니다. 리더의 공백은 도미노처럼 팀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키 판더펜과 페드로 포로 같은 핵심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팬들과 설전을 벌이는 있을 수 없는 파행이 이어지는 이유도 결국 하나입니다. 라커룸에서 중심을 잡아줄 진짜 어른, 즉 손흥민이라는 기준점이 사라지자 팀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결국 리더십이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 고통 속에서도 동료들을 품어안고 팬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인격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토트넘의 몰락을 통해 뼈저리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흔들리는 리더십은 결국 클럽의 가치마저 훼손하며 토트넘을 그 누구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팀으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클럽의 진짜 가치는 웅장한 경기장이나 거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들이 진정으로 그 팀의 유니폼을 입고 싶어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곳에 동경하는 영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트넘은 그런 팀이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라두 드라구신,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구애를 뿌리쳤던 루카스 베리발까지 그들이 왜 수많은 명문 클럽의 제안을 거절하고 토트넘이라는 선택지를 잡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손흥민이라는 살아있는 전설과 함께 뛰며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성장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죠.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전 세계의 유망주들을 불러 모으는 거대한 자석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석이 사라졌습니다. 소니가 떠난 지 불과 5개월. 지금의 토트넘을 보십시오. 리그 14위로 추락한 성적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그 어떤 월드클래스 선수도 토트넘을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언론들은 말합니다. 토트넘은 더 이상 선수들이 오고 싶어하는 클럽이 아니다라고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사람을 자산으로 보지만 인문학의 세계에서는 사람을 영혼으로 봅니다. 토트넘은 가장 소중한 영혼을 너무도 쉽게 떠나보냈고 그 대가로 클럽의 미래를 담보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이콘이 사라진 팀은 결국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무너져가는 토트넘의 위상을 통해 뼈아프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비극의 끝에서 우리는 한 남자가 남긴 위대한 유산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LAFC의 유니폼을 입고 미국의 푸른 잔디 위에서 환하게 웃는 손흥민 선수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 미소는 단순히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런던의 무거운 중압감을 짊어졌던 한 남자가 비로소 찾은 자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토트넘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소니의 헌신, 그가 라커룸에서 건넸던 따뜻한 위로, 그리고 팀을 위해 자신을 지웠던 그 겸손함이 사실은 토트넘이라는 거대한 성을 지탱하던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영국 언론의 후회 섞인 비판과 현지 팬들의 비명 같은 그리움은 결국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부재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인류의 오래된 격언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축구 선수 한 명을 응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낯선 땅 영국에서 편견과 차별을 실력으로 잠재우고 한 클럽의 역사이자 심장이 되었던 한 한국인의 위대한 인격을 지켜봐 온 것입니다. 토트넘의 몰락은 안타깝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남긴 후광은 그가 떠난 자리를 이토록이나 눈부시고 또 시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은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소니를 향한 영국 현지의 이 처절한 그리움에 대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K자부심은 언제나 우리의 영웅이 걸어가는 그 길을 가장 뜨거운 심장으로 함께하겠습니다.